그만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 보여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특별 강연이 있는 것을 연락받았을 때,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연락받아가지고 3월 달에 제가 와가, 저는 특별 세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그냥 특별 세션인 줄 알고, 그냥 저 연구에 대해서 그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디스커션 하는 걸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특별 강연이 돼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관련 있는 것을 많은 배경 설명이라든지 주의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한 부분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설명드리려니까 상당히 송구스럽게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지만 제가 하여튼 공부를 넣듯이 내려가지고 시간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빨리 끝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것이 아까 컬처 크리스탈 애널라이즈인데, 이게 앞전 소자로서 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저희가 사용한 앞전 소자입니다. 컬처 크리스탈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QCM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소량의 무게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는 했는데, 이 컬처 크리스탈입니다. 컬처 크리스탈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앞전 소자가 보통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정진동자 시계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카트 각도라든지 두께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진동수가 외부의 무게 변화라든지 외부 조건 변화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고유 진동수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진공정착기라든지 그런 데서 얼만큼 정착이 됐는가 무게를 분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수정진동자는 앞전 소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잘 아시다시피 앞전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기계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기계적인 어떤 변형이 전기적인 신호를 서로 기계적인 에너지하고 전기적인 에너지가 서로 바뀌는 현상인데, 아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수정진동자인데, 이 수정진동자 사이에 레디오 프리퀀시 볼티지를 가해주면 이 수정진동자 요는 수정진동자는 이제 우리가 벌크 오커스틱 웨이브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한 면에 전극이 있고 뒷면에 또 전극이 있는데, 전극에서 레디오 프리퀀시 볼티지를 가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장이 바뀝니다. 계속 전장이 바뀌면 이 안에 있는 입자가 끊임없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파동 에너지로서 전달되는 겁니다. 파동 에너지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파동 에너지의 어떤 무게가 어떤 물질에 흡착한다든지 외부에 압력이 가해진다든지, 그러면 무게라든지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이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는 E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면 V하고 주파수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흡착된 무게에 비례해가지고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얼만큼의 무게가 여기에 흡착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이 했던 식으로 우리가 셀프 어셈블리를 한다든지 할 때 얼만큼이 디바이스 위에 흡착되어 있는지, 고정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파수 변화로서 직접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한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실험한 것은 주로 이 가스 센서로 응용이 됐습니다. 가스 센서로 응용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주파수, 이게 파동이 이렇게 에너지가, 진동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진동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이 흡착하게 되면 이 진동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또 여기에서 용액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전기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진동이 멈추게 되는데, 가나자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정진동자를 용액 속에 넣어도 이게 진동할 수 있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동 진동자가 용액 속에서 또 응용이, 용액 속에서 이제 그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센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수동 진동자를 하게 될 때 또 그 센서로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재현성을 높인다든지 그 감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감도 높이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됩니다. 그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팅을 한다든지 그 감응성막을 입힐 때 어떤 식으로 입히는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센서로 응용할 때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감응성막을 입혀가지고 어떤 감응성막을 입혔을 때 그 타겟 티어리 와가지고 반응을 할 때 그 신뢰성이라든지 재현성이라든지 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동진동자 이 전극이 보통 검전극이라든지 백검전극을 사용하는데 그 전극 위에 우리가 활성탄을 입혀가지고 활성탄은 굉장히 그 포러스해가지고 유효 면적이 높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을 입히면 그 센스티비 감응성막을 갖다가 단위 면적과 많이 그 입힐 수도 있고 또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 수동 진동자를 변형시켰을 때 이것이 안정하게 그 진동을 할 수 있고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로 분석해가지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했는데 오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 수동 진동자가 단지 무게에 대해서 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수동 진동자가 용액에서 그거 할 때는 용액 액상에서 이 수동 진동자가 진동을 할 때 그 액상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이 어떤 형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저항이 실제로 무게는 똑같은데 막이 아주 탄성적으로 있을 때하고 점탄성으로 변했을 때 똑같지만 이 진동할 때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매스로딩 이펙트에 의해서 똑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협착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감소된 느낌도 주고 그 무게가 증가되는 느낌도 주고 그것 가지고 이 우리가 단분자막이라든지 아주 방막을 입혔을 때 방막에서의 그 단분자막이라든지 고분자막의 물성 변화를 갖다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 센서로서의 어떤 연구하고 이 수동 진동자 가지고 단분자막, 안 가면 방막의 물성 변화를 분석할 수 없을까? 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수동 진동자를 전기화학적인 그 실험에 있어서 하나의 워킹 일렉트로드로 사용하면서 한 번에 많은 변수를 그러니까 보통 전기화학을 하면 전류 변화에 따른 전위 변화에 따른 전류치를 측정한다든지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전류 변화에 따른 전위 변화에 따른 전류치도 측정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서 흡착이 된다든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주파수 변화니까 중합된 전기화학적인 중합에 따른 무게 변화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고 또 중합된 막의 그 물성치 변화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험에 많은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해석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연구를 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서론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미다졸에 대해서 실험하게 된 것은 이미다졸이 사실상 우리가 그 생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촉매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이미다졸은 그 철이라든지 아연과 강한 미간드 작용을 함으로써 엔자임에 있어서 상당히 엔자임의 활성 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다졸을 합성해가지고 그 이미다졸의 말단에 치올 그룹을 형성시켜가지고 그 수정진동자 검 전극 위에 셀프 어셈블리를 시키고 그 셀프 어셈블리 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 셀프 어셈블리 된 이미다졸의 안전성 그리고 또 그 셀프 어셈블리 된 이미다졸 막의 그 철과 그 아이언 이온에 대한 친화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미다졸 치올기를 가지고 있는 이미다졸이 금표면에 셀프 어셈블이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미다졸 셀프 어셈블이 된 막이 얼만큼 안정한가를 전기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셀프 어셈블이 된 이미다졸 막이 아연 이온과 철 이온에 대해서 얼만큼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분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수정진동자의 양면에 그 RF, 레디오 프리퀀시 볼티지를 걸어주면 수정진동자와, 그러니까 이 전장이 이렇게 걸리면 수정진동자는 요 걸리는 전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동 모형을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이 공기 중에서라든지 탄성막이 입혀졌을 때는 수정진동자가 진동을 할 때 그 탄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같기 때문에 수정진동자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할 때. 그러나 그 용액 속에 수정진동자가 진동할 때 진동 에너지가 용액에서 가면서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프로파일을 걸면서 에너지가 점점 감소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가지 점탄성적인 막이 입혀지면 그 점탄성적인 막의 성질에 따라서 수정진동자가 진동할 때 또 막은 이 수정진동자가 이렇게 진동할 때 막은 같이 동조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가 계속 감소되는 형태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진동자로서 얼만큼의 물질이 흡착됐는가 셀프 어셈블리 해볼 때 여기에서는 제가 나타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고분자 막을 갖다가 셀프 어셈블리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수정진동자를 공기 중에서 아무것도 셀프 어셈블리 하지 않고 진동을 시켜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용액에 넣으면 용액 때문에 수정진동자 주파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셀프 어셈블리 시키려고 하는 고분자 용액을 넣으면 고분자 용액에 의해서 셀프 어셈블리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 주파수가 안정되면 다시 꺼내가지고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면서 실험을 해보면 셀프 어셈블리가 정확하게 표면에 셀프 어셈블리 멀티 레이어 형성하지 않고 모노레이어 형성했다고 할 때는 공기 중에서 건조시켰을 때 처음에 셀프 어셈블리 하기 전하고 셀프 어셈블리 하고 고분자 용액의 용도에 상관없이 같은 무게가 변합니다. 변하는데 용액 속에서 측정하면 저희가 실험했을 때 공기 중에서 건조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똑같은 무게가 변하는데 용액 속에서 분석하면 한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할 때는 고분자 용액의 정도에 의해서 이게 진동 에너지에 의한 저항에 의한 에너지 손실 때문에 무게 부하 효과, 매스 로딩 이펙터에 의해서 무게가 실제는 10 변해야 되는데 100 변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진동 그러고 또 어떤 용액에서 실험할 때는 농도가 높더라도 똑같이 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정진동자로서 무게 변화를 특히 용액 속에서 분석할 때는 이 농도에 따른 용액의 저항에 따른 에너지 감소에 안 건지, 안 그러면 무게가 실제 셀프 어셈블리 되든지 흡착이 되든지 해가지고 무게 감소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이터를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진동자 실험을 할 때 이때까지 그런 팩터들을 무시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작년에 고분자 셀프 어셈블리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분자 막이라든지 셀프 어셈블리 할 때 막의 특성에 따라서 수정진동자의 변하는 변수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주파수만
관측하는데 그 수렴진동자의 정기적인 돌가효율을 나타내면 그 하나의 첨도에 따른 변화하고 그 다음에 무게에 따른 변화 두 가지 팩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팩터가 저항이라는 개념으로서 나타나고 하나는 리액턴트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그 우리가 하나를 그 저항의 개념과 비슷한 레저런트 리지턴스라는 개념하고 주파수 변화의 개념으로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 우리가 실험하든지 막이 아주 얇아가지고 탄성적으로 변할 때는 그 주파수가 어떤 그 물질이 흡착돼가지고 주파수가 변하더라도 레저런트 리지턴스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막이 탄성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막이 고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에 넣으면 이게 저기 주파수하고 레저런트 리지턴스가 공진 저항이 동시에 변합니다. 그래서 막의 특성에 따라서 요 사이 값을 가지면서 요 사이 삼각형 안에 값을 가지면서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다졸이 형성될 때 어떤 식으로 변하면서 어떤 순간에 그 막의 그 점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요것을 가지고 단분자 브랜드해서 고분자 방막을 입혀가지고 열을 가하면서 그 트랜지션 포인트를 구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팩터를 구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할 때 그 TG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상전이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요 결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수렴진 농자에 대한 이런 식입니다. 보통 사버리식이 보통 이제 기체에서 가스 센서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인데 주파수가 무게에 대해서 비례해가지고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액하고 접했을 때는 그 용액의 여기에 덴시티하고 용액의 비스코시티 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진 저항에서도 용액의 그 비스코시티하고 덴시티가 나타납니다. 이 두 팩터를 분석함으로써 순수하게 무게 변화하고 우리가 용액의 점도 변화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는 하기에는 일반적인 장치로서는 힘들지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것이 이제 요 인큐베이터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이미다졸 용액에 수전이 넣자를 넣어가지고 임피던스 에너지하고 RF 보타미터로서 주파수하고 레저넌트 리지턴스를 분석하는 시험 장치입니다.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팩터를 갖다가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 순간적으로 주파수가 변해가지고 한 25분 정도에서 팩터가 변해가지고 그 이후에 서서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저넌트 리지턴스는 부트모로 해가지고 저항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값에서 저항이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F 관계도인데 RF 관계에서 볼 때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 변곡을 일으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변곡이 일으키는 점을 갖다가 저희가 상전이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분자 막의 TG 포인트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안그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DF, DR을 갖다가 나타내면 정확하게 상 변화하는 점에서 이렇게 상이 일정할 때는 이 점이 일정한 직선을 나타냅니다. 상이 변하는 점에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열 분석기하고 그다음에 방막에 있어서의 여기서는 시간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면
DF, DR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에서 탁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지문입니다. 브랜드 물질을 나타내면 그 TG 포인트가 2포인트, 3포인트면 2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브랜드 막을 갖다가 응용할 때 방막 없이 응용을 한다든지, 여자 안경에 코팅을 한다든지, 그 렌즈에 코팅을 한다 할 때, 그래서 방막에서의 TG 포인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벌크에서의 TG 포인트가 아니고 방막에서 TG 포인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사례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상위 비례단과 하는 것은 막이 이제 그 이미다졸이 조금씩 이렇게 붙다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막이 서로가 하나하나 붙었을 때는 탄성적인 전체에 있어서 저항의 영향이 없다가 저항의 영향이 그리고 막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STM 사진을 찍어본 건데, 이제 30분 정도 됐을 때 이 막이 완전히 그 형성된 부분하고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찍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라인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인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그 이미다졸 분자, 요 깊이는 이미다졸, 저희가 합성한 이미다졸 분자, 그건 이분정 교수님이 합성하셨는데 제가 분자식도 가져오지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길이가 약 그 이미다졸 한 분자에 접근하고 이 폭은 이미다졸 여러 가지 몇 개의 분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 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셀프 어셈블리 하더라도 그 단분자 막으로 있으면 연력학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그 이미다졸이, 예를 들면 이미다졸이 있을 때 거기에서 메탈이 있든지 아니면 메탈이 들어가지고 이미다졸 메탈 사이에 이 컴프레스를 형성한다든지, 양감은 그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미다졸이 이렇게 심박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 이미다졸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가 처음에 있다가 이렇게 이미다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하면서 안정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이미다졸이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전기화학적으로 CV를 그려보면서 이 CV를 했을 때 불안하면 이게 CV에서 이게 떨어져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안정성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CV를 해가지고 얼마큼 안정한지, 또 그 이미다졸 막이 진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그 전기화학을 할 때는 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하고 카운터 일렉트로드, 워킹 일렉트로드 이제 상극 전극법으로 하는데, 여기서 수전진 동자의 한쪽 전극을 갖다가 워킹 일렉트로드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화학 실험과 수전진 동자 특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콘덴서를 연결하는 것은 수전진 동자에서의 RF 볼티지를 발대하고 포텐셜 스테이트에서 단위를 변화시킬 때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가 콘덴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실험한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파란색이 셀프 어셈블리 했을 때고, 빨간색이 셀프 어셈블리 하지 않았을 때, 이 전기가 하는 피크가 저기 셀프 어셈블리 하지 않았을 때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프 어셈블리 하면 저기 저항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벌을 했을 때 무게 변화, 주파수 변화가 셀프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막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물질 저항, 트랜스퍼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변화가 작동하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랩트 하더라도 이게 안정하게 식을 불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안정하게 이게 그 철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전진 동자 이미다졸이 철하고 그 아연 이온하고 어느 쪽하고 반응성이 높은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 철거 어셈블이 된 수전진 동자를 그 철 이온이라든지 그 징크 이온에 담가가지고 그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철이 징크보다 아연보다 분자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철의 변화보다도 그 아연의 변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다졸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철보다 아연이 어피니티가 높지 않나 이 생각도. RF 다이그램을 나타내 보면 그 기울기가 철에서보다 아연 이온일 때 보다 탄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이제 보통 이게 그 금속 이온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탄성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다졸이 있으면 금속 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다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엔자임이라든지 그런 물질이 금속 이온과 결합해가지고 촉매작용을 하는데 단지 금속 이온이 촉매작용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유연성을 생체 분자에 금속 이온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우리가 고분자에 바인더가 들어가면 유연해지는 것 같이 유연성도 부여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정확하게 제가 결론 내리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거 이 전부 다가 그 철하고 뭐 저기 아연하고의 어떤 어피니티 강도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종급 눌리고 이래서 그 저희가 결과적으로